이 밤이 끝나기 전에 당신을 갖고 싶어요. 네? 저도요. 내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오다니 믿을 수 없었습니다. 어느새 그가 가까이 다가왔고 제 허리를 조심스럽게 끌어당겼습니다. 몸과 몸이 맞닿은 순간 긴 말은 필요 없었어요. 절에서 처음 만난 60대 남자와 달빛이 고요히 내려앉은 마당에서 그렇게 입을 맞췄습니다. 우리는 말없이 문을 열고 방 안으로 들어왔어요. 그의 손이 제 셔츠 단추를 하나씩 풀어갈 때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모든 감각이 다시 살아나는 듯 했습니다. 서로의 후끈 달아오른 체온과 거친 숨소리만이 방 안을 가득 채웠죠. 다신 사랑 따위는 찾아올 것 같지 않았던 이 나이에 그의 품 안에서 전 다시 여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린 이미 돌아올 수 없는 길을 건너고 있었다는 걸 그땐 상상조차 할 수 없었어요. 단조로운 일상의 연속이었던 제 삶을 완전히 뒤바꿔 놓은 믿기 힘든 그날의 이야기, 지금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저는 올해 69, 정미자입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7년. 이제는 알람 소리가 제 아침을 열어주는 유일한 인사였죠. 간호사로 40년을 일하고 은퇴한 지 5년. 병원에서는 항상 바쁘게 움직이며 환자들을 돌봤는데 이제는 제 하루를 채울 일이 없었습니다. 아침 식사는 언제나 혼자였어요. 작은 밥상에 반찬 2가지, 국 한 그릇. 텔레비전을 켜놓는 이유는 사람 목소리라도 들으려는 것이었죠. 가끔은 옆에서 누군가 대화를 나눠주길 바랬어요. 오늘 날씨 정말 좋네. 이런 말 한마디라도 주고받고 싶었습니다. 오전에는 동네 한 바퀴, 같은 길, 같은 풍경, 같은 사람들, 인사를 나누는 이웃도 있지만 대부분은 스쳐 지나가는 얼굴들이었습니다. 점심 식사 후에는 아파트 공원에서 혼자 시간을 보냈어요. 자식들은 각자의 가정을 꾸리고 명절에만 의무적으로 찾아오는 손님이 되었습니다. 딸은 해외에 살고 아들은 지방에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있었죠. 손주들 얼굴도 1년에 몇 번 보는 게 전부였어요. 저녁이면 또다시 텔레비전 앞에 앉았습니다. 드라마 속 주인공들의 사랑 이야기를 보며 한숨 짓는 날도 참 많았죠. 젊은 시절 남편과 함께했던 날들, 그때는 그 소중함을 몰랐어요. 밤이면 비어있는 침대가 더욱 크게 느껴졌습니다.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걸까? 매일 밤 같은 질문을 던지며 한참을 뒤척이다가 새벽이 되어서야 잠들 수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대학 동창 영숙이가 불쑥 찾아왔습니다. 미자야, 너 요즘 너무 집에만 있는 것 아니니? 얼굴색이 안 좋아. 그냥 나이 들어서 그런가 봐. 무슨 소리야? 우리 나이에 더 바삐 움직여야 건강하지. 내가 좋은 거 하나 알려줄게. 영숙이는 템플스테이 안내 책자를 내밀었습니다. 절에서 3일 동안 머물면서 마음 정리하는 프로그램이야. 절에 가서 뭘 한다는 건지 처음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난 종교도 없는데 템플스테이에 가도 될까? 종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조용히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필요한 거야. 걱정 마. 나도 같이 갈게. 영숙이의 끈질긴 설득에 결국 따라 나서기로 했습니다. 어차피 매일 똑같은 하루, 색다른 경험을 해봐도 나쁠 것 없다 싶었어요. 딱 3일만이야. 마음에 안 들면 중간에 돌아와도 돼. 그렇게 저는 작은 가방 하나를 챙겨 영숙이와 함께 산속 절로 향했습니다. 그때는 상상도 할 수 없었어요. 그 절에서의 3일이 제 남은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것을. 버스는 도심을 벗어나 점점 산으로 들어갔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이 달라질수록 제 마음도 조금씩 들뜨는 것 같았어요. 얼마나 오랜만에 서울을 벗어나는 여행인지 몰랐죠. 미자야, 좀 어때? 벌써 공기가 다르지?
영숙이가 물었습니다. 그녀는 항상 저보다 활기찼어요. 남편과 함께 여행을 자주 다니고 취미 활동도 여러 개 하고 있었죠. 그러게 이런 데 온 지 정말 오래됐네. 고즈넉한 산중턱에 자리 잡은 절은 생각보다 훨씬 컸어요. 붉은 단청이 선명한 법당과 잘 가꾸어진 정원이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템플스테이 참가하러 오셨나요? 입구에서 한 스님이 우리를 맞이했습니다. 영숙이가 예약 확인을 하는 동안 저는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바로 그때 절 안내도를 보고 있던 남자와 눈이 마주쳤어요. 여기 처음 오셨나요? 그가 먼저 말을 걸어왔습니다. 키가 훤칠하고 한눈에 봐도 탄탄한 근육질의 몸에 따뜻한 미소를 짓고 있었죠. 네, 처음인데 어떻게 아셨어요? 표정에서 다 보이네요. 처음 왔을 때는 다들 그런 표정을 짓거든요. 저는 박성기입니다. 아, 저는 정미자라고 합니다. 악수를 위해 내민 그의 손이 참 따뜻했어요. 그 순간 이상하게 마음이 편안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성기 씨는 여기 처음이 아니신가 봐요? 네,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퇴직하고 나서 마음을 정리할 곳이 필요했거든요. 무슨 일을 하셨어요? 대전에서 중학교 교장이었습니다. 누군가와 이렇게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눈 지가 얼마나 됐는지 기억도 나지 않을 정도였죠.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고 눈빛은 진지했습니다. 참가자 등록을 마치고 템플스테이 담당 스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먼 길 오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부터 3일간의 템플스테이 여정이 시작됩니다. 앞으로 조별로 활동하게 될 텐데 미자 씨와 성기 씨는 같은 3조에 배정되셨습니다. 영숙이가 제 귀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야, 너 운이 좋은데? 괜찮은 아저씨랑 같은 조네. 저도 모르게 얼굴이 붉어졌어요. 숙소는 간소했지만 깨끗했습니다. 여성 참가자 4명이 한 방을 쓰게 되었는데 다행히 영숙이와 함께였습니다. 짐을 풀고 절 복장으로 갈아입은 후 저녁 예불 시간이 되었습니다. 법당에 들어서자 향 냄새가 코끝을 자극했어요. 오랜만에 맡는 냄새였지만 이상하게 편안함을 느꼈습니다. 참가자들은 모두 앞으로 나와 앉았고 성기 씨가 제 옆자리에 앉았습니다. 처음 예불 드리시죠? 너무 긴장하지 마세요. 그냥 스님 말씀 따라하시면 됩니다. 그의 조용한 속삭임에 마음이 놓이더군요. 예불이 시작되고 목탁 소리와 함께 스님들의 독경 소리가 법당을 가득 채웠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점 그 리듬에 몸을 맡기게 되었어요. 예불 후에는 108배가 이어졌습니다. 이마를 바닥에 대었다가 일어서기를 반복하는 동작이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20배쯤 되자 몸이 저절로 움직이는 느낌이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제 마음이 조금씩 비워지는 듯 했어요. 미자 씨, 괜찮으세요? 많이 힘드시죠? 108배가 끝난 후 성기 씨가 물었습니다. 조금 힘들긴 하지만 이상하게 마음이 편안해지네요. 그렇죠? 몸을 낮추면 마음도 낮아지는 것 같아요. 저도 처음 했을 때는 무릎이 아파서 힘들었는데 지금은 오히려 이 시간이 기다려져요. 저녁 식사는 바로 공양이었습니다. 작은 그릇에 담긴 소박한 채식 위주의 식사였지만 그 어느 때보다 맛있게 느껴졌습니다. 절밥 처음 드시죠? 이렇게 소식하는 게 건강에 좋다고 하더라고요. 맞은편에 앉은 성기 씨가 말했습니다. 네, 생각보다 맛있네요. 근데 성기 씨는 왜 여기에 오셨어요? 마음의 평화를 찾으시려고요? 제 질문에 그의 표정이 잠시 흐려졌습니다. 5년 전에 아내를 먼저 떠나보냈어요. 교통사고였죠. 그 후로 혼자 지내는 게 익숙해졌지만 가끔은 너무 적막해서 견디기 힘들 때가 있어요. 그 말에 가슴이 찡했습니다.
저도 7년 전 남편을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로 잃었으니까요. 사실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어요. 남편이 7년 전에 갑자기 차마 말을 끝맺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제 손을 살짝 잡아주었어요. 힘드셨겠네요. 갑작스러운 이별은 더 아픈 것 같아요. 그의 따뜻한 위로에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누군가에게 내 아픔을 이야기하고 그 사람이 진심으로 공감해 주는 것. 그것이 절밥보다 더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첫날 밤 다른 참가자들이 모두 잠든 후에도 우리는 절 마당 벤치에 앉아 별을 보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는 올해 68세로 대전에서 평생을 교직에 몸담았고 두 아들이 있으며 등산과 독서를 좋아한다고 했습니다. 미자 씨는 웃을 때 눈가에 주름이 예쁘게 잡히네요. 갑작스러운 그의 말에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나왔어요. 아이고, 나이 들어서 주름만 잔뜩 생겼죠. 그렇지 않아요. 그 주름은 미자 씨가 살아온 세월의 흔적이잖아요. 저는 그런 흔적이 아름답다고 생각해요. 그의 말에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별빛 아래 그의 눈빛이 유독 반짝이는 것 같았어요. 다음 날 우린 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냈습니다. 아침 예불 후 명상, 그리고 산책까지. 모든 일정이 조별로 진행되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함께하게 되었죠. 특히 오후에 있었던 무건 수행은 정말 특별했습니다. 말을 하지 않고 2시간 동안 산책을 하는 프로그램이었는데 성기 씨와 나란히 걸으며 말없이 산새 소리와 바람 소리를 들었어요. 말하지 않아도 통하는 무언가가 있다는 것을 처음 느꼈습니다. 그와 함께 있으면 편안했고 말없이 걷는 시간조차도 충만하게 느껴지더군요. 미자 씨, 절밥보다 따뜻한 건 당신의 미소인 것 같아요. 무건 수행이 끝나고 그가 건넨 첫 마디였습니다. 순간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어요. 죄송해요. 너무 직설적이었나요? 오랜만에 이렇게 마음이 편한 사람을 만나서 그런가 봐요. 저도 모르게 미소 지었습니다. 대답 대신 그의 손을 살짝 잡았어요. 그런 제 모습이 낯설었습니다. 평소에 저라면 상상도 못할 행동이었으니까요. 그날 저녁 차담 시간에 스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혼자서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서로 의지하고 보듬어주며 살아가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지요. 스님의 말씀을 들으며 저는 자꾸 성기 씨를 바라보게 되었고 그도 제게 따뜻한 미소를 보냈습니다. 그 순간 제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움직이는 것을 느꼈어요. 오랫동안 얼어붙어 있던 제 마음이 조금씩 녹아내리고 있었죠. 성기 씨와 함께여서인지 템플스테이의 시간은 빠르게 흘러갔습니다. 어느덧 마지막 셋째 날이 되었어요. 아침 예불을 마치고 산책을 나갔는데 성기 씨가 벌써 정원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미자 씨, 일찍 일어나셨네요. 네, 성기 씨는 더 일찍 일어나셨나 보네요. 여기 있으면 아침 공기가 정말 좋잖아요. 놓치기 아까워서요. 함께 절 주변을 걸으며 아침 공기를 마셨습니다. 이슬이 맺힌 풀잎, 새소리, 그리고 살짝 피어오르는 아침 안개까지 모든 것이 아름다웠습니다. 오늘이 마지막 날이네요. 성기 씨의 말에 묘한 아쉬움이 밀려왔습니다. 그러게요. 시간이 정말 빨리 지나갔어요. 미자 씨와 함께한 이 시간이 저에게는 정말 특별했습니다. 그의 진지한 눈빛에 가슴이 떨렸어요. 저도 정말 즐거웠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말로 표현하지 않아도 우리 사이에 무언가 특별한 것이 자라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죠. 저녁에 시간 되시면 절 마당에서 별 구경 어떠세요? 오늘은 날씨가 맑아서 별이 잘 보일 것 같아요. 그날 하루는 더욱 특별하게 느껴졌습니다. 마지막 명상 시간, 다도 수업,
그리고 단체 사진 촬영까지 모든 순간이 소중하게 다가왔어요. 특히 성기 씨와 나란히 앉아서 찍은 단체 사진에서 우리는 어색하게 웃고 있었지만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저녁 식사 후 약속대로 절마당으로 나갔어요. 성기 씨가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기다리셨어요? 아니요, 방금 왔어요. 여기 앉으세요. 하늘을 올려다보니 정말 별이 가득했어요. 도시에서는 결코 볼 수 없는 광경이었죠. 와, 정말 예쁘네요. 그렇죠? 이런 밤하늘을 보면 우리의 고민이 얼마나 작은 것인지 새삼 깨닫게 돼요. 우린 잠시 별을 보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혼자 지내온 시간들, 그리고 그 외로움에 대해 솔직하게 나눴습니다. 미자 씨는 혼자 지내는 게 이제 익숙해지셨어요? 글쎄요.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법을 배웠다고 할까요? 하지만 가끔은 너무 적막해서 견디기 힘들 때가 있어요. 저도 그래요. 텔레비전 소리라도 들으려고 켜놓는 날이 많아요.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점점 세상과 단절되는 느낌이 들어요. 그의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저도 똑같은 감정을 느꼈으니까요. 미자 씨,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당신을 만난 이 3일이 저에게는 정말 특별했어요. 오랜만에 누군가와 이렇게 마음을 나누는 게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도 그래요. 성기 씨와 이야기하는 시간이 너무 좋았어요. 별빛 아래 우리의 눈이 마주쳤어요. 그의 눈에서 깊은 감정이 느껴졌습니다. 그가 조금씩 제게 가까이 다가왔고 저는 그 자리에 가만히 앉아 있었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조심스럽게 제 손을 잡았습니다. 미자 씨, 그가 제 이름을 부르며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저도 모르게 눈을 감았고 그의 입술이 제 입술에 살짝 닿았어요. 순간 전율이 흘렀습니다. 처음엔 조심스러웠던 키스가 점점 깊어졌고 그 순간 모든 걱정과 두려움이 사라졌어요. 죄송해요. 너무 갑작스러웠나요? 아니요, 괜찮아요.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감정이 가슴속에서 일렁였습니다. 사실 제가 지내고 있는 곳은 절 아래에 있는 농막이에요. 템플스테이 참가자들 중 일부는 그곳에 묵거든요. 농막에서 따뜻한 차라도 한잔 하실래요? 제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를 따라 절 아래 농막으로 내려갔어요. 달빛이 비치는 산길을 그와 함께 걸으며 이것이 꿈이 아닌지 의심스러울 정도였죠. 농막은 작고 소박했지만 아늑했습니다. 그가 평상에 앉더니 준비해온 보온병에서 따뜻한 차를 따라줬어요. 별이 정말 예쁘네요. 평상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보며 말했습니다. 네, 하지만 미자 씨의 아름다움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의 다정한 말에 웃음이 나왔습니다. 어색하면서도 따뜻한 분위기 속에서 우리는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눴어요. 자연스럽게 그의 손이 제 어깨를 감쌌고 저는 그의 품에 기대었습니다. 저 오늘 밤 미자 씨를 너무 갖고 싶어요. 그의 갑작스러운 고백에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그가 한 걸음 다가오더니 제 허리를 조심스럽게 끌어당겼어요. 몸과 몸이 맞닿은 순간 긴 말은 필요 없었습니다. 처음엔 살짝 스치듯 다가온 입술이 점점 깊어지고 제 숨소리와 그의 심장 소리가 서로에게 닿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우리는 조용히 방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창문 너머로 은은한 별빛이 마당을 비추고 있었고 그 방 안에선 오랫동안 얼어붙었던 제 마음이 조용히 녹아내리고 있었죠. 제 나이 69에 저는 다시 한번 여자가 되었습니다. 미자 씨, 아직도 이런 감정을 느낄 수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성기 씨의 목소리가 어둠 속에서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다시 누군가를 간절히 원하게 될 줄은. 제 말이 그의 입술에 막혔습니다.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제 몸의 모든 감각이 다시 깨어나는 것 같았어요. 뜨겁게 달아오른 서로의 체온이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날 밤은 젊은 시절의 뜨거운 열정과는 달랐어요. 더 조심스럽고 더 천천히. 하지만 더 깊은 교감이 오갔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주름진 피부와 세월의 흔적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사랑스럽게 어루만졌습니다. 나이든 두 사람의 사랑은 서두를 필요가 없었어요. 그 어떤 젊은 날의 사랑보다도 충만하고 따뜻했죠. 새벽녘 그의 품에 안겨 잠이 들기 전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사랑일까? 아니면 외로움을 달래기 위한 위로일까? 하지만 그 질문의 답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오랫동안 느끼지 못했던 행복을 느끼고 있었으니까요. 성기 씨, 내일 우리 어떻게 될까요? 내일이요? 글쎄요. 하지만 오늘 밤이 끝나더라도 이 기억은 영원히 남을 거예요. 그의 말에는 묘한 아쉬움이 묻어 있었습니다. 내일이면 다시 각자의 일상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햇살이 창문으로 스며들 때 저는 그의 품에서 눈을 떴습니다. 잠시 어디에 있는지 혼란스러웠지만 곧 어젯밤의 기억이 물밀듯이 밀려왔죠. 평온히 잠든 그의 얼굴을 보니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하지만 시계를 보자마자 깜짝 놀라고 말았어요. 템플스테이 마지막 날 소감 나누기가 8시에 시작인데 벌써 7시 30분이었습니다. 성기 씨, 일어나세요. 벌써 7시 반이에요. 서둘러 준비를 마치고 우린 함께 절로 올라갔습니다. 아침 공기는 맑았지만 마음은 어젯밤의 열기와 아침의 현실 사이에서 혼란스러웠어요. 미자 씨, 템플스테이 끝나고 근처에서 커피 한 잔 어때요? 절로 향하는 길에 그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좋아요, 그렇게 해요. 하지만 소감 나누기에 늦지 않으려고 급하게 올라가는 길이라 그 순간에는 연락처를 교환할 마음의 여유조차 없었어요. 소감 나누기 끝나고 교환하면 될 거라고 막연히 생각했죠. 절에 도착하자 이미 대부분의 참가자들이 모여 있었어요. 영숙이가 저를 보자마자 달려왔습니다. 미자야, 너 어디 있었어? 밤새 안 들어와서 걱정했잖아. 아, 미안해. 나중에 얘기해 줄게. 소감 나누기 시간에는 조별로 앉아 3일간의 경험을 나누었습니다. 성기 씨는 저와 멀리 떨어져 앉았지만 가끔 시선이 마주칠 때마다 따뜻한 미소를 보내줬어요. 프로그램이 끝나고 귀가 준비를 하는 시간, 저는 짐을 챙기러 숙소로 향했습니다. 성기 씨와는 버스 주차장에서 만나 연락처를 교환하기로 약속했죠. 하지만 숙소에 도착하자마자 영숙이가 급하게 재촉했습니다. 미자야, 빨리 짐 챙겨. 우리 버스 5분 후에 출발한대. 늦으면 다음 버스는 3시간 뒤래. 그래, 알았어. 금방 챙길게. 서둘러 짐을 싸면서도 마음은 계속 성기 씨를 향해 있었습니다. 짐을 챙기고 주차장으로 내려왔지만 그곳은 사람들로 북적였고 성기 씨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어요. 미자 씨, 이쪽이에요. 그때 멀리서 성기 씨가 손을 흔들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 다가가려는 순간 영숙이가 제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어디가? 늦었으니까 빨리 가자. 곧 버스 출발해. 잠깐만 성기 씨한테 인사만이라도. 미자야, 우리 저 버스 놓치면 서울 못 가. 영숙이의 다급한 목소리에 어쩔 수 없이 따라 나섰습니다. 사람들 사이로 성기 씨의 모습은 점점 멀어져 갔어요. 버스에 오르기 직전 그가 뛰어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미 버스 기사는 문을 닫기 시작했고
창문을 통해 미친 듯이 달려오는 성기 씨가 보였어요. 버스를 향해 뭔가를 외치는 것 같았는데 엔진 소리에 묻혀 들리지 않았습니다. 버스가 저를 떠나는 순간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어요. 영숙이가 제 표정을 보더니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괜찮아? 얼굴이 안 좋아 보이네. 그냥 아쉬워서. 좋은 분들을 만났는데 제대로 인사도 못하고 영숙이는 짐작조차 못하고 있었어요. 제가 어젯밤 어디서 무엇을 했는지 그리고 지금 제 마음이 얼마나 복잡한지 서울로 돌아오는 길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생각에 우울해졌지만 한편으로는 성기 씨와의 기억이 선물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를 다시 만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만 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절에 전화부터 했어요. 안녕하세요. 오늘 끝난 템플스테이에 참여했던 정미자라고 합니다. 혹시 참가자 중에 박성기 씨의 연락처를 알 수 있을까요? 죄송합니다만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 다른 참가자의 연락처는 알려드릴 수 없습니다. 그 말에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어요. 통화를 끊자마자 인터넷에서 대전학교 박성기 교장을 검색해봤지만 너무 흔한 이름이라 찾기 어려웠습니다. 대전교육청에도 문의해봤지만 개인정보라며 알려줄 수 없다는 답변만 돌아왔죠. 그렇게 몇 달이 지났습니다. 이제는 포기해야 할 때인가 싶었어요. 하지만 그의 기억은 여전히 선명했습니다. 밤에 누워 천장을 바라볼 때면 그의 미소, 그의 눈빛, 그의 손길이 생생하게 떠올랐어요. 특히 잠들기 전 그와 함께했던 그 밤의 기억이 마음을 적셨습니다. 제 이름을 부르던 부드러운 목소리, 제가 기대었던 넓고 따뜻한 어깨, 함께 호흡하며 하나가 되었던 순간, 모든 것이 한순간의 꿈처럼 느껴졌습니다. 바보같이 왜 연락처를 미리 교환하지 않았을까?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그와 함께한 시간이 너무 소중했기에 그 순간의 감정에 빠져 현실적인 부분을 놓친 것이 너무 아쉬웠어요. 미자야, 다시 템플스테이 가보는 건 어때? 그 사람도 자주 간다며? 영숙이의 말에 희망이 생겼습니다. 그래, 그때도 세 번째 방문이라고 했으니까 다시 올 수도 있겠지? 다음 달 템플스테이를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도 그를 만날 수 없었어요. 세 번째 방문까지 했지만 성기 씨의 흔적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 또다시 막막한 심정으로 집으로 돌아왔어요. 이제는 정말 그를 다시 만날 방법이 없어 보였죠. 가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그도 같은 하늘을 보고 있을까? 그도 나를 생각하고 있을까? 집으로 돌아와 또다시 반복되는 일상이 시작되었어요. 가슴에 커다란 구멍이 뚫린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빈자리가 있어야 새로운 것이 들어올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짧았던 만남이 제게 준 것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었습니다. 제 안에 아직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남아있다는 것, 이 나이에도 새로운 시작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해주었으니까요. 이제 정말 포기할 때가 된 것 같아. 영숙이와의 전화 통화에서 전 마침내 체념하는 말을 했습니다. 미자야, 누구나 자신만의 인연이 있다고 하잖아. 만날 사람은 어떻게든 다시 만나게 되어 있어. 그래. 하지만 때로는 짧은 만남으로 끝나는 게 더 아름다울 수도 있겠지. 그래도 넌 변했어. 전보다 활기차 보여. 영숙이의 말이 맞았어요. 일상은 다시 평범해졌지만 제 마음은 이전과 달랐습니다. 그를 만난 후 저는 더 자주 미소 짓게 되었고 더 깊이 호흡하게 되었고 더 감사하며 살게 되었습니다. 비록 그를 다시 만날 수 없더라도 그가 제게 남긴 것들은 영원히 제 안에 살아있을 것 같았죠. 이제 정말 새로운 일상을 시작할 시간이었습니다. 그렇게 몇 달이 지났어요.
저는 일상 속에서 새로운 재미를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영숙이의 권유로 동네 문화센터에서 시니어를 위한 수채화 강좌를 듣기 시작했고, 일주일에 2번 고아원에 찾아가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는 봉사활동도 하게 되었어요. 미자야, 이번 주 토요일에 시간 있어? 퇴임한 우리 학교 선생님들 모임이 있는데 거기 문화센터에서 좋은 강연도 있대. 주제가 인생의 이막을 시작하는 방법이라는데 너한테 도움이 될 것 같아. 영숙이의 제안에 별 생각 없이 따라 나섰습니다. 요즘은 무언가 새로운 경험을 하는 게 저에게 활력소가 되었으니까요. 문화센터 강당은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대부분 50대 이상의 중장년층이었는데 다들 은퇴 후의 삶에 대한 관심이 많아 보였습니다. 잠시 후 강연이 시작되었어요. 오늘 이 자리에 와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제 이름은 박성기입니다.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어요. 천천히 고개를 들어 무대 위를 바라보았습니다. 그가 서 있었어요. 몇 달 전 절에서 만났던, 제가 그토록 찾아 헤매던 바로 그 사람이요. 미자야, 무슨 일이야? 갑자기 얼굴이 하얘졌어. 영숙이가 걱정스럽게 물었지만 제 귀에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온 신경이 무대 위 그 사람에게 쏠려 있었으니까요. 이 많은 사람들 중에 왜 하필 당신이었을까요? 저도 모르게 중얼거렸습니다. 응? 뭐라고? 저 강사님 아는 사람이야? 영숙이의 질문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너무 놀라서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강연 내내 그의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변함없이 단정하고 따뜻한 인상이었죠. 그의 목소리, 그의 동작, 그의 눈빛, 모든 것이 그날의 기억을 생생하게 불러일으켰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후반전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을 잃었는가가 아니라 무엇을 새롭게 얻을 수 있는가입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어도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고 새로운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새로운 사랑을 시작할 수도 있죠. 그의 말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마치 저에게 직접 하는 말처럼 느껴졌으니까요. 강연이 끝나고 질의응답 시간이 이어졌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질문을 했고 그는 하나하나 정성껏 답변해 주었습니다. 저는 손을 들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그가 저를 알아볼까 두려웠고 혹시 알아보지 못한다면 더 아플 것 같았습니다. 마지막 질문이 끝나고 사람들이 하나둘씩 자리에서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저기 미자야. 나 잠깐 화장실 좀 다녀올게. 영숙이가 가고 난 후 전 용기를 내어 자리에서 일어섰어요. 아직도 몇몇 사람들이 성기 씨에게 질문을 하고 있었고 전 천천히 무대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떠나고 마침내 그의 바로 앞에 다가왔어요. 그가 제 쪽으로 고개를 돌렸고 그 순간 그의 눈이 커졌습니다. 처음에는 혼란스러운 듯 했지만 이내 놀라움과 기쁨으로 바뀌는 게 보였죠. 아니 이럴 수가. 미자 씨? 오랜만이에요, 성기 씨.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몇 달 동안 상상만 했던 순간이 현실이 되니 어떤 말을 해야 할지 몰랐어요. 정말 미자 씨 맞으시죠? 제가 꿈을 꾸는 게 아니죠? 네, 저예요. 꿈이 아니에요. 그가 제 앞으로 한 걸음 다가왔어요. 손을 뻗어 제 팔을 살짝 만지더니 곧 황급히 물러섰습니다. 죄송해요. 너무 놀라서 그만. 미자 씨를 여기서 다시 만날 줄은 정말 몰랐어요. 저도요. 강연자가 성기 씨일 줄은. 저는 그 후로 계속 미자 씨를 찾았어요. 절에 전화도 여러 번 했고 2번이나 더 찾아갔었어요. 하지만 연락처를 알 수 없었죠.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너무나 우연적인, 아니 어쩌면 운명적인 재회에 말문이 막혔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 중에
왜 하필 당신이었을까요? 글쎄요, 운명이라고 생각하면 어떨까요? 미자야, 어디 갔다 왔어? 영숙이가 돌아와 저를 부르는 소리에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 영숙아. 이쪽은 박성기 선생님이야. 내가 템플스테이에서 만났던 분이셔. 영숙이의 눈이 커졌어요. 그녀는 곧 상황을 이해한 듯 했습니다. 아, 정말요? 반갑습니다. 저는 미자 친구 영숙이에요. 강연 정말 좋았어요. 미자야, 나 먼저 나가 있을게. 천천히 이야기 나눠. 영숙이는 슬쩍 저를 보더니 자리를 피해줬습니다. 성기 씨와 저는 문화센터 근처 카페로 향했어요. 몇 달 동안 하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마음껏 나눴습니다. 서로를 찾기 위한 노력들, 그리고 결국 포기해야 했던 순간들까지. 사실 그날 아침 미자 씨가 버스를 타고 떠나는 걸 보면서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을 놓치는 것 같았어요. 저도 그랬어요. 버스 창문으로 성기 씨를 보면서 뛰어내리고 싶은 심정이었죠. 그날 이후로 계속 미자 씨 생각이 났어요. 어떻게 지내는지, 잘 있는지. 저도요. 매일 밤 잠들기 전에 성기 씨를 생각했어요. 작은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우리는 서로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따뜻함이 오랫동안 너무나 그리웠죠. 미자 씨, 우리 이 손 다시는 놓지 말아요. 이제야 서로를 다시 찾았으니까요. 네, 절대 놓지 않을게요. 그의 눈에 뜨거운 눈물이 맺혔어요.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만남이 단순한 우연이 아닌 운명이라고 느꼈으니까요. 그날 이후 우리의 관계는 자연스럽게 발전했습니다. 서울과 대전이라는 거리가 있었지만 주말마다 만남을 이어갔어요. 미자 씨, 이번 주말에는 대전에서 만나는 게 어떨까요? 보문산의 핀 벚꽃이 정말 아름다워요. 통화할 때마다 그의 목소리는 항상 설렘으로 가득했죠. 서로를 다시 만난 지 한 달쯤 지났을 때 성기 씨가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미자 씨, 이젠 우리 관계를 자녀들에게 알리는 건 어떨까요? 미자 씨의 가족에게도 떳떳한 사람이고 싶어서요. 저도 성기 씨랑 같은 생각이에요. 하지만 아이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걱정되시죠? 저도 그래요. 하지만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용기를 내야 하지 않을까요? 그렇게 우리는 각자의 자녀들에게 새로운 관계를 알리기로 했습니다. 저는 해외에 있는 딸에게 먼저 연락했어요. 엄마, 정말이에요? 새로운 남자친구가 생기셨다고요? 딸의 목소리에서 놀라움이 느껴졌습니다. 응. 우연히 만났는데 정말 좋은 분이셔. 언젠가 만나보면 네 생각은 어떨지 궁금하네. 엄마, 솔직히 놀랐어요. 하지만 엄마가 행복하시다면 저도 응원할게요. 그동안 혼자 계시는 모습이 너무 안쓰러웠거든요. 아들은 처음에 더 놀란 눈치였지만 곧 이해해 주었습니다. 엄마가 행복하면 그걸로 충분해요. 그분 언제 한번 뵙고 싶네요. 성기 씨도 두 아들이 처음에는 의아해했지만 아버지의 행복을 진심으로 응원해 줬습니다. 관계가 진지해지면서 우리는 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기 시작했어요. 미자 씨, 우리가 처음 만났던 그 절에 다시 가보는 건 어떨까요? 이제 1년이 다 되어 가네요. 좋아요. 그곳에서 모든 것이 시작됐으니까요. 그렇게 우리는 1년 전 처음 만났던 그 절을 다시 찾았습니다. 하루 동안 절을 둘러보며 추억의 장소들을 하나하나 방문했어요. 여기서 처음 인사를 나눴었죠. 성기 씨가 절 입구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 벤치에서 별을 보며 이야기를 나눴고요. 그 밤이 아직도 생생해요. 마지막으로 우리는 농막 앞 평상에 앉았습니다. 미자 씨, 1년 전 이곳에서 당신을 처음 본 순간, 그때부터 제 인생이 다시 시작됐어요.
성기 씨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저도 그래요. 그날 밤 당신과 함께한 시간이 제 심장을 다시 뛰게 만들었어요. 앞으로 남은 평생 우리 함께해요. 봄바람에 휘날리는 벚꽃 나무 아래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입을 맞췄습니다. 1년 전보다 더 깊은 확신과 사랑을 담아서요. 여러분, 사랑은 나이를 묻지 않습니다. 고요한 절에서 시작된 우리의 인연은 이제 서로의 남은 인생을 따뜻하게 채워줄 동반자가 되었습니다. 69이라는 늦은 나이에 다시 시작된 사랑. 그것은 젊은 날의 격정보다 더 깊고, 더 성숙하고, 더 따뜻했습니다. 마음을 열면 인생은 언제든 다시 시작될 수 있다는 것을 저는 이 나이에 깨닫게 되었어요. 혹시 지금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들 중에서도 외로움에 무뎌진 분들이 계신가요? 그렇다면 부디 용기를 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도 이 따뜻한 봄날, 향긋한 봄꽃처럼 새로운 사랑이 다시 찾아왔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을 보신 여러분의 생각을 자유롭게 댓글로 남겨주세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